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가 이 앞 시간에서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뒷시간에 사업계획서를 해야 되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단은 좀 축소를 시켰어요. 재밌기는 앞단이 재밌는데 네, 앞단을 좀 축소시키고 뒷단에서 모델링하고 사업계획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앞단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업가에 대한 마인드셋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도 있어야 되고 통합적인 생각, 분석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항상 고민해야 될 건 시스템적인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CEO로서 또 기업가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고가 바로 이 사고입니다. 다름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 다름을 실천할 수 있는 사고. 예, 그게 중요해요. 이걸 그냥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창의적인 사고라고 단어는 뭐 좀 붙여나기 재밌는 사고고 좀 부담스러운 사고 방식일 수도 있어요. 창의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다름이라는 거를 존재를 인식하고 다르게 실천할 수 있는 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원이 이제 크리에이티브니스, 크리에이티비티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어원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뭐 영감이 뛰어난, 뭐 또는 에너지가 풍부한,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 발명적인, 발명가적인, 뭐 이런 거를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한 단어가 참 재밌게 떠올라요. 예,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사랑이라는 거냐면 비즈니스에서 열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물론 이제 돈에 대한 것도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돈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는 가치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 가치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가치적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 보시면 너무너무 유명한 것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면 여기 빨대 혹시 스트로크 혹시 있으시면 이게 꺾는 스트로크 있죠. 예, 뭐 편안하게 쓰죠. 뭐 별다방 콩다방 가면 다 이제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 그거를 누가 개발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발자? 예, 너무 흔해서 너무 평범해서 어머니가 개발했어요. 100년도 넘은 얘기예요.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했냐면 아기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침실에 누워 있었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애가 못 일어나요. 그래서 물하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자 스트로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려는데 꺾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뭔가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기가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나도 발명가라는 책을 빼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2주 동안. 나도 발명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개발한 게 바로 꺾는 스트로크. 내 아기한테. 내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의 문화가 이제 이 소금 문화가 옛날에 삿바 문화거든요. 혹시 아세요? 흰천 이렇게 옛날 일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무라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삿바를 차고 있어요. 그 삿바가 쓰는 이유는 일본이 조금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일을 짓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나서 해결을 할 때 그 삿발을 길게 늙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니까 애기도 그런 옷을 똑같이 입힌 거죠. 근데 애기들 한번 이제 보세요. 어린애들 보면 아빠 나 심하려 이렇게 딱 하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몇십 초 만에 씨가 나와야 돼요. 그거 건디기 하면은 다 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푸는데 시간이 걸려서 진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기가 막 할머니 나 심하려 막 이러는데 그래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풀고 있어. 근데 벌써 이제 볼일을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애기가 이게 진물이 생기고 이 볼일하는 걸 없애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만든 게 지금 이제 평범하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속옷 삼각 팬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애기를 위해서. 일본에서 그 100년 넘었어요. 그 나온 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카콜라 병이 있어요. 코카콜라 혹시 병 사보셨어요? 병 요즘 유명하신 분이 또 선전을 하고 계셔서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코카콜라 병을 보시면 이렇게 이쁜 모형이거든요. 병 모양. 이게
나온 지가 한 80년, 이제 90년 다 돼가네요. 그 병이 나온 지가. 그전에는 어떤 병이었냐면 그냥 흰 이런 버틀, 일반 버틀이었어요. 옛날 버틀.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커지고 이러니까 우리만의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우리 그래서 코카콜라병을 이쁘게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때? 라고 디자이너한테 숙제를 냈어, 사장님. 근데 얘가 이제 숙제를 이제 한데 그 당시에 뭐 병이 다 이거였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나와. 어느 날 갑자기 탁 쳐다보니까 야,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코카콜라병이 된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코르셋을 입은 모습이에요. 그 코르셋 모습이에요. 예, 코카콜라병이. 내가 너무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도안을 스케치를 했는데 그게 코카콜라 병이 된 거죠. 결국 발명은 좋은 거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정말 그래서 비즈니스는 결국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고객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정말 성실성 있게 해결을 해주면 그 비즈니스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은 바로 다름이라는 거는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똑같이 집 뭐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 불편함을 내가 없애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와서 쉽고 편안하게 집을 구하고 이 문화에 대해서 쉽게 뭐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제공하면 고객들이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 그게 에어비앤비의 시작이에요. 뭐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삐뚤삐뚤하죠? 그렇죠? 군인을 보시면 군인이 키가 누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선을 보시면 길이가 다르게 보이고 뭘로 보여요? 어떤 분들은 잔으로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걸로 보시고 자, 계단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 또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착시라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는 일은 8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 때문에 그래요. 사고. 인간이 참 이렇게 게을러요. 근데 동물이 다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 우리 에너지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뭐 여기 길거리 가면 되고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에너지 수확이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요. 물, 벼, 금, 그죠? 다 에너지잖아요. 네, 그 에너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에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소비를. 그렇죠? 그러니까 곰도 하이버네이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를 들쓰기,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컷 먹고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에너지를 들쓰려고.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뱀 이런 것들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막 이게 돌려야 돼. CPU를 뇌를 막 돌려서 해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 소비 과정이에요. 싫은 거야. 그런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정보가 들어오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부터 꺼내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일치가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딱 정보가 일치되면 끝.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야 라고 결정 내려버리죠. 그게 착시의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왜 착시가 그렇게 일어나느냐? 해보시면 군인을 딱 보실 때 이것만 보시죠. 이 선을 보시지는 않거든요. 날카롭게. 시간을 내서 숫자를 세가면서 거꾸로 선을 보시는 거죠. 선을 보시니까 얘는 선이 많으니까 얘는 적으니까 작은 거고 얘는 큰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게 혹시 하드웨어, 컴퓨터 아키텍처나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또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CPU가 하면요. 중요한 정보는 가장 가까운 데다 넣어놓고요. 먼 정보는요. 저기 이제 잘 안 쓰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저 멀리 넣어놔요. 그걸 이제 하드디스크, 중간에 램, 그 다음 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자주 쓰는 놈은 요 앞에다 놓고 빨리빨리 얻고요. 에너지 소모가 자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덜 쓰기 위해서. 그 자주 안 쓰는 놈은 저 멀리 넣어놓고 한참 뒤에 이렇게 꺼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 그 구조가. 사람 뇌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정보가 오면 이미 야 그거 안 돼. 예. 야 그거 해봤어. 경험 그리고 지식 머릿속에 1 더하기 1은 2야. 3이라고 하면 너 틀린 거야. 아이 그 말도 하지 마. 꺼내지 마. 이렇게 이미 단정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다름을 다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놀랍게도. 예. 그래서 일단은 리셋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삼각형이죠. 우리가 삼각형을 어떻게 배웠죠?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우측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걸 반으로 뚝 잘리면 돼요. 그쵸?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근데 위의 삼각형과 밑에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똑같아요. 맞죠? 예, 똑같은데, 얘가 하나 비었어요. 얘가 하나 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놈이 큰 거예요. 어떤 놈이 하나가 큰 거예요. 어떤 놈은 하나가 작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느 게 큰 거예요? 어느 게 넓은 거예요? 위에는 꽉 찬 거고 얘가 넓기 때문에 하나가 비어 있겠죠. 예, 밑에 게 넓겠죠. 찾아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달라요. 밑에 게 더 넓어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배워왔던 상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상식을 벗어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다른 면을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면을 보세요. 다른 면이 어떤 거예요? 다른 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봐왔는데 다른 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면이죠? 이 면이죠. 그러면 다른 면이 어떻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죠? 넓이를 더 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면으로. 그렇죠. 정답 맞으셨어요. 볼록하게 만들면 돼요. 맞죠? 밑에 거는 오목하게 만들고 위에 거는 볼록하게 만들면 볼록하고 오목한 사이에 면적 차이가 생기죠. 그 면적 차이 한 칸이 요걸 만든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초등학교로 다시 그렇죠. 직선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얘를 보지 않고 얘하고 얘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 다름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머릿속에 수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달라. 나 충격이야. 문화적 이제 지식적 충격이 생긴 거예요. 나 그럴 수 없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삼각형도. 창의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가카텔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식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 이론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대가 50년대, 1950년대부터 많이 이제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창의성은 어떤 것과 관계 있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창의성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제 지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IQ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가지 지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지능이 결정되어 있는 지능, 두 번째는 유동적인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동지능은 이런 거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새롭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얘들 게 없네요. 자, 요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에 설탕도 넣고 이렇게 맛있는 걸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거를 과자라고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뭐라고요? 과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게 과자예요. 예. 근데 저 빨간 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그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게 뭘까요?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유동지능이 뛰어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비슷한 걸 유추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유동지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확장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요즘도 수학 문제 정석 이런 거 푸시나요? 정석해 보시면 정석 문제가 있고 예제가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정석 문제 한 문제만 딱 풀면 나머지를 술술술술 풀어가는 거. 그게 유동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유동지능은 언제까지라고요? 딱 수능 칠 때까지만 뛰어나요. 네, 이건 선천적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결정적 지능은 뭐냐면 학습 지능이라고 해요. 학습을 하면서 올라가는 지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초등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들였으면 아마 온 국민이 수포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때 뭘 배우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중학교 올라오면서 도형을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쪼개면서 붙이면서 미적분을 배워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단계별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단계를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 지능은 후천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학습적 지능이라고 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더 올라가죠? 놀랍게도 결정지능이 더 커져요. 유동지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천지능인데 딱 수능만 딱 보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술, 담배까지 더하면요. 예, 금방 떨어져요. 예. 근데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고 지능이 뛰어나다. 암기력이 아니라 확장력과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지능은 이 두 지능의 결합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노벨상을 받고요. 그 극작 아주 훌륭한 글을 쓰시고 그런 이유가 이 결정적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이 결국은 창의력을 만드는데 되게 좋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님들은요, CEO들은요, 뭘 많이 해야 되냐면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과학적인 뭐 이론적인 뭐라고 전공책이 아니라 그냥 소설, 뭐 자기 개발, 뭐 경제 여러 가지 책들을 천천히 끊임없이 많이 읽으시면요, 자연스럽게 창의력이 늘어난답니다. 그거는 실제로 성공하신 CEO들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룰 있잖아요. 뭐 10가지 성공하는 비법, 뭐 비법 다 들어봐도 별거 없어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책 읽는 거고 두 번째가 운동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CEO는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몇 가지 뭐 얘기하라 그러면 뭐 긍정적인 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 뭐 뻔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건데, MIT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지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타고난 지능들을 반드시 갖고 있더라.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 지능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지능을 잘 개발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열정과 기질 책 한번 나중에 사보세요.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어떤 이 분야에서 대가라고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디슨, 그 다음에 프로이드, 심리학의 대가,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데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과 기질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열정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기질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 이 시간이 뭐냐면 그 열정과 기질, 공병호 박사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럼 총 몇 시간이냐면 10,000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 3시간의 열정과 기질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학습을 하면 10년 뒤에 그 분야의 최고가 돼 있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 똑같이 그 룰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은 무용의 대가, 어떤 분은 심리학의 대가, 어떤 분은 발명의 대가인데 이분들의 능력은 결국은 그 분야에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입했을 때 결과물이다.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 진원 이론이나 하워드 가드의 이론에 의하면 결국 뭐라고요?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조사해봤어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본에서 뭐 박사님이 이름을 맨날 까먹어요. 이놈의 새끼인지 저놈의 새끼인지 아무튼 그놈의 새끼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천재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건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한 마을에 유치원생들 약 나이가 5세에서 한 10세가량 되는 애들을 데리고 10세가 아니라 7세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절대 음감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15명 정도를 선택을 해서 실험해봤더니 아무도 음악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15명을 과연 절대음감을 가질 수 있을까, 신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이제 실험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해요. 음악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 근데 놀라운 일은요, 1년 뒤에 15명 전원이 절대음감을 갖더라는 거죠. 근데 다시 앞으로 와서 어떤 애들은요 3개월 만에 절대음감을 가지고 어떤 애들은 6개월 만에 절대음감을 가지고 어떤 애들은 1년이 지나서야 절대음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의 차이냐? 방금 얘기. 예? 뭐라고요? 열정의 차이라는 거죠. 예. 재밌어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더 빨리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그냥 애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하니까 교육 커리어에 의해서 어쨌거나 1년이 가는 거고 근데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항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나 오늘 내일은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하는데 봐주세요 했던 친구들은 3개월 만에 절대음감을 하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정 기질은요 1%도 안 됩니다. 기질은 1%도 안 돼요.